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 2025년 6월 25일자 최신 글로벌 시장 분석입니다. 이게 시장이 좀 복잡하잖아요. 그 속에서 당신이 꼭 아셔야 할 핵심, 또 숨겨진 의미를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, 겉보기에는 뭐 그냥 조용했던 것 같죠? S&P 500 지수는 6,092포인트 근처에서 거의 뭐 보합 수준이었고요. 다우 지수는 경기 민감주들, 이게 좀 약해서 0.2% 정도 내렸어요. 근데 또 나스닥은 다르죠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.3% 올라서 19,973포인트. 거의 2만 포인트 가까이 갔네요. 특히 엔비디아, 이게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. 네, 맞아요. 엔비디아 움직임은 정말 주목할 만했죠. 뭐 중국 수출 규제 우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4.3%나 급등했어요. 그래서 154.31달러. 이것도 사상 최고가입니다. 그 정말 인공지능,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진짜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.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기술주 빅테크들도 흐름이 괜찮았고요. 근데 뭐 모든 기술주가 다 웃은 건 아니에요.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유럽 판매가 확 줄었다 이 소식 때문에 한 4.5%그 정도 빠졌고요. 또 페덱스, 여기는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괜찮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좀 어둡다. 뭐 이런 이유로 3.3% 내렸습니다. 제너럴 밀스도 실적이 좀 안 좋아서 5% 넘게 하락했고요. 페이컴이나 보르나도 같은 일부 중소형주나 리츠 관련주들 이런 쪽도 좀 5, 6%대 약세를 보였어요. 확실히 기술주 안에서도 그렇고 또 기술주랑 다른 분야 사이에서도 온도 차이가 느껴지네요. 그럼 이런 분위기가 채권 시장에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? 그 7월에 금리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다면서요? 것 같아요. 대표적인 장기 금리죠.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. 이게 조금 내려서 4.29% 수준을 기록했고요. 특히 이제 정책 변화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.77%까지 꽤 내려왔습니다. 단기 금리 기대감이 좀 낮아지면서 장기랑 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드는 거죠. 이걸 뭐 금리 커브 평탄화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이게 보통은 시장이 앞으로 경기가 좀 둔화되거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내릴 것 같다 이럴 때 나타나는 신호이기도 하고요. 네. 금리 인하 기대감이 벌써 채권 시장에 저렇게 나타나고 있군요. 흥미롭네요. 근데 금리만 내려간 게 아니라 달러 가치도 같이 떨어졌다는 점, 이것도 좀 봐야겠어요. 달러가 약하니까 금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고요? 네, 맞아요. 여러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결과인데요. 달러 가치가 한 일주일 만에 제일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채 금리도 좀 내려왔죠. 여기에다가 지정학적 불안감, 이게 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.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안전하다 싶은 자산, 이른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해지면서 금 가격이 온스당 3,032달러까지 올랐습니다. 반면에 국제 유가는 좀 다른데요. 최근 이틀 동안 한 10달러나 확 빠졌다가 이제는 배럴당 한 65달러, 66달러 선에서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. 약간 숨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국제 유가가 좀 안정된 건 혹시 그 중동 쪽 긴장 완화 기대감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?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줄어드는 분위기였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그 부분이 상당히 작용했어요. 특히 미국이 중간에서 좀 나서면서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의 휴전 가능성, 이게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이게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래서 유럽 주요 증시들은 조금 오르거나 아니면 거의 변화 없는 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. 아시아 증시도 괜찮았어요. 특히 일본하고 한국 증시. 여기는 미국 기술주 강세 영향받아서 같이 좀 올랐습니다. 중국 증시는 뭐 비교적 조용했고요. 그리고 연준,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죠. 파월 의장 발언도 있었네요. 금리 인하 가능성, 이걸 좀 언급했다고요? 물론 기업들 개별 소식도 영향을 줬겠죠. 네,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에 나섰는데 거기서 이제 수입품 관세 영향 이걸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동시에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주 닫아두진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보였어요. 이게 시장의 어떤 긴축 완화 기대감을 좀 더 키웠죠. 기업별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독주 이건 계속됐고요. 반면에 페덱스나 제니럴 밀스는 실적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았죠. 근데 또 재밌는 건 그 데이팅 앱 회사 범블이나 차세대 배터리 기술하는 퀀텀스케이프 같은 회사들
이런 데는 구조조정이나 기술 재개발 소식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각각 25%, 31% 이렇게 확 뛰었어요. 아주 인상적이었죠.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시장이 뭐 중동 리스크 완화나 일부 기업 호재 이런 긍정적인 면 덕분에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일단 좀 안정된 모습이긴 하네요. 그런데 그 속을 자세히 보면 역시 AI 기술주 이쪽만 뜨겁고 다른 분야는 좀 잠잠하거나 오히려 어려운 이런 차별화가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. 여기에다가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이것도 아직 좀 불확실하고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금리, 달러, 유가가 동시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는 건 투자자들이 이제 위험을 좀 감수하려는 성향?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다. 이런 신호일 수는 있어요.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주 쏠림 현상이라든지 개별 기업 리스크, 또 연준 정책 방향 같은 변수들이 여전히 많아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. 특히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 기술주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체 분위기를 좀 좌우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. 앞으로 나올 연준 발표나 기업 실적들 이걸 정말 면밀히 봐야 합니다. 단기 등락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전략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현재 시장이라는 복잡한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당신에게 좋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술주가 혼자 막 달리는 상황에서 다른 섹터와의 관계, 또 금리나 환율 움직임, 지정학적 변수, 그리고 연준의 결정까지. 정말 생각할 게 많네요. 그렇죠. 이런 분석들의 바탕으로 당신만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예를 들면 지금 이런 AI 기술주 중심의 강세, 이게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? 라거나 만약에 연준이 시장 기제랑 다르게 금리 인하를 좀 천천히 하면 내 투자 계획은 어떻게 바꿔야 하지? 뭐 이런 질문들이죠.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, 이게 바로 시장의 진짜 속살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결국에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.